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인들은 대만을 위해 죽을 수 있나? 입니다. 그럼 보시죠. 2023년 4월 윤석열의 미국 재롱장치, 정확하게는 워싱턴 선언 덕분에 쓴 질문은 여전히 살아있음 포스팅에서 미국 LA가 북한 ICBM에 두들겨 맞는 한이 있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위해 싸울 거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처럼 대만 역시 미국에게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 말이죠? 미국인들은 대만을 위해 죽을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말이죠. 게다가 한국과 달리 대만은 우크라이나처럼 이용만 해먹고 버릴 거 아닌가? 라는 추가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처럼 미국과 대만은 서로를 지켜주기로 한 공식 문서에 사인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질문은 그만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까놓고 얘기해서 전 세계는 미국을 좋아합니다. 단 미국이 원조 프로그램이나 군사동맹, 무역 특혜, 안보 보장을 해줄 때 미국과 가까워지는 걸 좋아하며 일부는 미국이 대신 전쟁을 띄워주거나 간접 참여하는 걸 원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율 배반적이고 선택적인 감정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하는 거라고는 무협지 쓰는 것밖에 없는 서방 언론에서는 대만을 놓고 중국과의 전투를 준비하라는 글을 대놓고 쓰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파이낸셜 타임스의 2023년 4월 10일 기사 대만이 세계에서 중요한 이유라는 글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기드온 라크만은 경제적, 전략적, 정치적 고려사항 모두는 미국과 미국 동맹들이 대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라크만의 주장은 타당할까요? 까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3년을 훌쩍 넘겨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이미 확인되었듯이 미국의 동맹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직접적인 군사 행동을 꺼린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들은 남도 아닌 자신을 방어하는데 정말로 진실되게 부족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더 많은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번번이 스스로 깨고 있지요. 나토와 유로존이라는 이중 족쇄에 묶여있는 유럽이 저 모양 족꼬라지인데 미국의 아시아 동맹 중 자신에게 그저 지리적 이웃으로 인식되는 대만을 위해 그것도 중국과의 전쟁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군대를 보낼 동맹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짜가 보기에는 극히 적다고 봅니다. 관련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2011년에 독일이 프리기탄 바이에른호를 아시아에 보낸 적이 있는데요. 바이에른호의 아시아 투어와 관련해 독일 연방군 사성 장군 중 하나인 에버하르트 존은 바이에른호를 인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한 것은 우리의 공동 가치에 대한 독일의 헌신을 보여준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에버하르트 존의 발언은 독일 프리기탐의 중국 상하이 우호 방문이 중국 당국에 의해 반대되는 낭패를 본 후에 나왔으며 우짜가 독일 연방군 포스팅들에서 얘기한 것처럼 독일은 멀리 있는 중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드는 건 고사하고 독일 연방군 자체가 유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제거해버린 지 꽤 되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만 문제에 미국이 개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라크만의 열정은 보나마나 뻔할 것인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워싱턴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유럽은 더 확실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라크만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닌 라크만 자신의 국가, 즉 영국이 미국을 돕기 위해 무엇부터 할 것인가를 먼저 설명해야 되고 추가로 유럽 동맹국들도 뭘 진짜로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만 문제에 왜 이렇게 가혹한 질문 또는 잣대를 들이댈까요? 냉전 붕괴 이후 서방이 치룬 여러 전쟁,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위주로 글로벌하게 벌어진 테러와의 전쟁보다 대만 문제, 즉 미중 갈등은 과거 한국전이나 베트남전처럼 큰 전쟁과 더 유사할 것이고 한쪽 또는 양쪽 모두가 핵무기 사용에 대한 압력을 느끼면서 핵전쟁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5년 기준 62세 선전가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라크만은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맞다고 밀고 나갈 것이니까 라크만의 주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라크만은
미국이 중국 해안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인구 2,400만 명의 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또 다른 핵무장 국가인 중국과 싸우겠다고 위협해야 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 자유입니다. 라크만은 번영하고 번창한 사회 대만은 중국 문화가 민주주의와 완벽하게 양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그런 사회는 미래 언젠가 중국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대안적 비전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인들에게 대만을 정치적 모델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런 관점을 가진 중국인은 거의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얘기할 시간이 있는 사람은 한번 물어보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며 베이징의 통치로 돌아가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말이죠. 또한 라크만은 홍콩 민주주의 열망을 짓밟은 베이징이 대만에서도 같은 일을 하도록 허용된다면 중국어권 세계 전체에 독재 정치가 뿌리 내릴 것이다 라고 우려했는데, 라크만이 주장하는 글로벌한 민주주의 후퇴에서 중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후퇴가 진짜로 걱정된다면 중국보다는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었거나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인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에서의 역행을 더 걱정하거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참고로 요즘은 멀쩡한 것처럼 보이는 자칭 전문가들이 헛소리를 제대로 늘어놓는 세월인데요. 라크만이 주장하는 정치적 자유는 전쟁 명분과는 분명히 거리가 멉니다.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우려스럽겠지만, 그런 우려나 주장이 파괴적인 전쟁을 벌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파괴적인 전쟁 자체가 민주주의에 훨씬 더 해로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급진주의자들을 대표했던 랜돌프 본이 전쟁은 국가의 건강이다 라는 유명한 경고를 한 것처럼, 양안 전쟁에서 대만이 명목상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대만 역시 우크라이나처럼 사실상 완전 파괴될 가능성이 높으며, 양안 전쟁은 동아시아에 있는 미국의 우방 또는 동맹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1차 러시를 미국이 막아내고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베이징은 2차 러시 또는 재대결을 준비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럴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불안정해지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이러나 저러나 똑같고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그저 시간만 잠깐 벌 뿐이라는 소리지요. 두 번째 주장은 패권 전쟁에서 중국의 승리가 됩니다. 라크만은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경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새로운 패권국이 등장할 가능성에 직면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이에 대응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도 태평양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을 거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가운데, 인도 태평양 지역에 새로운 패권국이 부상할 가능성에 직면한 지역 국가들은 중국을 수용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던 필리핀의 경우 미국 및 미국의 동맹들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계속해서 커지는 중국의 힘에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중국과 1대1로 맞붙을 경우 중국의 이웃 국가들, 특히 해상 인접국들은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버전의 A2AD를 만들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자가 폴 브레큰의 2차 핵시대를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우호적인 핵 확산 가능성 또한 중국에 대한 상당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변화에 익숙해진다는 뜻의 순응, accommodation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는 있지만, 역사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전쟁은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와 칩입니다. 라크만은 인도 태평양 지역이 전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와 전세계 GDP 중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의 지배력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라크만은 TSMC 같은 대만 칩 산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는데 2025년 현재까지 중국은 군사력이 아닌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긍정적인 측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 내 부의 증가로 인해 중국의 경제 파트너들도 자국 이익 또는 국익을 주장하고 방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놓고 얘기해보죠. 중국의 대만 침공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대만 칩 산업은 중국이 파괴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미국은 2022년에 53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을 통과시키면서 대만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칩을 제조 및 생산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렇다면 전쟁만이 유일한 선택일까요? 도전과 위협을 인식하는 것과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미국 국민과의 진지한 논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벌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라크만은 대만을 지지하라고 촉구하지만 군사적 행동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미중 전쟁 결과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전쟁이 벌어질 경우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이 무조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미국에게 쿠바가 그렇고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가 그렇듯이 중국에게는 지리적 이점을 비롯해 여러 이점들이 있습니다. 양안 전쟁에서 중국은 제공권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21세기에도 하늘을 지배할 것으로 기대해온 미국에게는 불안 요소이며 일본에게 자국 영토를 미사일 방어선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없을 경우 미국은 동아시아에 충분한 병력을 배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만 집중하면 되지만 미국은 전 세계를 계속 방어해야 한다고 확신하면서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대만에 대한 베이징의 이해관계는 미국보다 훨씬 크며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주장은 대체로 파생적이고 온건합니다. 관련해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결정하고 대만 점령을 위해 더 많은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기로 선택할 경우 미국은 중국보다 더 나은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어쩌든지 하나로 묶었듯이 말이죠. 참고로 중국인들이 대만섬에 가져야 될 두 가지 직접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대만이 중국의 통제하에 있다가 부당하게 박탈되었다는 민족주의적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전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쿠바에 소련 기지가 들어서지 않기를 원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대만에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들 기지가 들어서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만에 미군이 아예 못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크라이나전이 그렇듯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 특히 미국 국민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을 지킬 가치가 있는지 결정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전과 마찬가지로 기존 언론의 보도에 익숙한 미국인 중 거의 절반은 양안 갈등이 미국에게 심각한 문제라면서 미국의 개입을 지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미중 갈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거의 또는 아예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이 대만을 보호하는 전쟁을 어떻게 정당화할지에 대한 토론은 이른바 전략적 모성의 속성을 논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들이 수십 년째 얘기하고 있는 전략적 모호성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하기로 결정해 놨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쟁이 필요하고 심지어 불가피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갈등은 예상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에게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동맹들은 대만이 중국의 강압적인 통일 시도에 맞서도록 지원하고 방어용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응해 신뢰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소모품으로 쓸 게 아니라면 말이죠. 이상 미국인들은 대만을 위해 죽을 수 있나? 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